반갑습니다. 오늘은 통합과학에서 생명과학 파트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 그러니까 생명체의 구성 기본 단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포 그림인데요. 왼쪽 좌측이 동물 세포죠. 우측이 식물 세포. 일단 전반적으로 뭐 대체로 유사한데 차이가 있다면 핵 공통적으로 있죠. 일단 동물 세포에는 없는데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게 엽록체라고 하는 건데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사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식물은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있죠. 그 스스로 양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식물만 엽록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광합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물에는 없는데 식물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세포벽입니다. 세포의 형태를 잡아주고 유지를 해주는 세포벽인데,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조금 모양이 자유롭죠. 왜냐하면 가장 바깥쪽이 세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에 세포의 형태가 조금 규칙적이다, 그죠? 그 이유가 잘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에는 없는데 식물에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엽록체와 세포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호흡은 동식물이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있고 없고를 좀 구분해 주시고요. 좀 자세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세포 소기관들,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세포 소기관의 특징과 역할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일단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인데 그림 보시면요. 중심에 동그랗고 제일 중요한 부위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염색사라고 해서 이 염색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염기 서열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어쨌건 유전자가 들어있는 제일 중심에 중요한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양을 좀 보시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양이 보입니까? 동글동글한 모양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엽록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동물에 없죠? 그림 봤을 때 여기 보면 보입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모양입니까? 미토콘드리아죠.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졌을 때 그림을 보고도 이게 엽록체다, 이게 미토콘드리아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특징은요. 일단 핵의 경우에 줄 한번 꺼볼까요? 이중막 구조라고 나오죠. 핵막이 이중막입니다. 핵막이라는 건 핵 내부와 바깥을 구분시켜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막. 그 다음 엽록체도 마찬가지죠. 이중막입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 중에서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뭐다? 이중막이다.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누가 있다? 염색사가 있다. 그리고 그 핵 안에 인이 있는데 인은 나중에 필요한 RNA를 만들 때 사용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소포체라는 걸 배울 텐데 핵공 또는 핵막의 일부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소포체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 핵입니까? 핵 보이죠? 여기 핵막이죠? 핵막과 연결된 이 부분이 바로 소포체가 된다. 그래서 핵막과 소포체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인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호흡을 하는 것이죠. 호흡을 해서 뭐 하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죠. 물론 뭐 나중에 ATP를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쓸 텐데 그 ATP라는 건 바로 우리가 바로바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곳이다? ATP를 합성해내는 곳이다. 즉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양분이 필요하겠죠? 엽록체가 바로 양분을 합성하는 곳이다. 뭘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그래서 잘 알다시피 광합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는 그러면 호흡을 해서 물질을 뭐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분해시켜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엽록체는 물질을 만들어내니까 뭐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합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나름대로의 독립된 생명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자체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고 엽록체도 예전에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체 DNA와 리보솜, 그러니까 독립된 생명체만 가질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이렇게 있는데 그림 한번 봅시다. 자, 핵이 여기 있죠? 그리고 핵막과 연결된 요 부분입니까?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소포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소포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동글동글한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여기 표시되어 있죠? 리보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핵막과 연결된 게 소포체, 그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돌도돌하게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리보솜이라고요. 리보솜. 여기 있네. 리보솜.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문제가 나오면 리보솜은 알갱이 모양이다 보니까 항상 표시를 할 때 이렇게 2개, 3개가 연결돼서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게 리보솜이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이 소포체와 리보솜과 알아야 될 게 여기 있네요. 이게 뭡니까? 바로 골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울 텐데 소포체와 그 다음에 리보솜과 골지체는 물질의 합성, 이동, 분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위치까지 확실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특징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핵하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중막이었죠. 리보솜은요, 여기 보면 과립 모양이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막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배우는 세포 소기관 중에서 막이 없는 건 리보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막 그러면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 다음에 막이 없다 그러면 뭐죠? 리보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단일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립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립 모양이라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알갱이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글동글한 알갱이 모양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리보솜에서 뭐 한다는 거?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거. 뭐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죠? 약 20가지 정도 되는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뭐 하는 것이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이용할지는 누가 가지고 있죠? 아까 배웠던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염기 서열 속에 들어있는 그 정보를 받아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포 소기관 중에 물질을 합성한다. 그러면 뭡니까? 양분, 포도당을 합성하는 엽록체. 그리고 단백질 합성하는 리보솜이 있는 겁니다. 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했어. 그러면 이렇게 합성한 단백질을 뭐 해야 됩니까? 이동시켜 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죠? 바로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소포체입니다. 그러니까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어딜 통해서? 소포체를 통해 이동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포체를 2가지로 굳이 구분하라고 하면 거친 면 소포체는 아까 그림 봤죠?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거칠겠죠? 그걸 거친 면 소포체. 반대로 이런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으면 뭐죠? 매끈 면 소포체라고 하는데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이 매끈 면 소포체는 주로 단백질이 아닌 지방 합성에 관여한다. 이동에 관여한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누가? 소포체가 이동시켜준다. 자, 그럼 열심히 단백질 만들었죠? 그럼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세포로 필요한 것으로 분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분비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있네요. 골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포체에서 이동을 시켜서 누굴 통해서? 바로 골지체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이다? 여기 있죠. 분비하는 것이다. 물론 그 시스터나라고 하는 고기에다가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분비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골지체의 경우에는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형성되었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리보솜에서 만들고 소포체에서 이동시켜서 골지체에서 필요한 곳으로 분비해준다. 이 내용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소솜 나오는데 리소솜은 기본적으로 일단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걸 잘라서 즉 뭐 한다? 필요 없는 걸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는 크기를 줄이기 위해 소화하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자르고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건 리소솜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많이 나오는 건 리소솜과 리보솜이 이름이 비슷하죠. 하는 역할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리소솜은 분해, 소화와 관련이 있다.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구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액포는요. 주로 식물에만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성숙한 식물세포에 발달해 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식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액포는 2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 내 수분 함량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수분 함량에 따라서 세포의 삼투압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분을 조절한다는 표현을 뭐 삼투압을 조절한다 또는 체액의 농도를 조절한다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또 하나는요, 뭐죠? 노폐물을 저장한다. 노폐물을 저장하기 때문에요, 조금 노화된 세포, 나이가 많은 세포일수록 액포가 좀 발달해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포벽은요, 누구만 있다고 했죠? 세포벽은 식물만 있는 거고요. 이 세포벽은 기본적으로 전투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전부 투과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포벽은 물질의 이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 통과시켜주고 어떤 건 통과를 안 시켜줘야 이동에 관여하는 건데 세포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은 물질의 이동에 관여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형태를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식물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체라고 하는 건데, 중심체는 중심이 두 개가 이렇게 수직하는 모양으로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또 방추사를 형성해서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이동에 관여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포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세포벽과 다릅니다. 세포막은요, 선택적 투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택적 투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반만, 그러니까 필요한 것 또는 조건이 되는 건 통과를 시켜주고 아닌 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벽은 아까 선생님이 이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죠. 바로 세포막이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뭐 하는 곳이다? 조절해 주는 곳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따로 아예 좀 배우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생명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조직이다. 자, 우리가 보통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은요, 구조적으로 보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보나 세포가 항상 기본 단위가 된다. 조금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이 세포 중에 동일한 역할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죠? 조직이 되고, 또 그런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가 된다? 개체가 된다고 정리하시면 된다.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조직과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라고 하는 걸 형성하는데, 이 조직계라고 하는 건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다?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럼 식물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조직계가 없거든요. 대신에 기관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뭐가 존재한다? 기관계라는 게 존재한다. 소화계, 순환계, 내분비계 이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그 다음 개체가 된다. 요건 누구만 가지고 있다? 기관계는 동물만 가지고 있다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억은 어쨌든 틀린 말이죠. 니은. 생명 시스템에서는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출입이 일어난다. 세포막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고 했으니 맞는 말. 각 생물 개체들은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맞는 말이죠. 답 뭡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포는 핵, 그리고 세포막, 세포질. 세포질이라는 건요, 세포의 내부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아까 강조했죠, 선생님이? 세포질에는 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우리가 배웠던 리보솜, 소포체, 리소좀 등등 소기관이 있다. 핵에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 유전물질이 있다. 그게 어디 들어있죠? 염색사라고 하는 곳에 DNA 속에 들어있죠. 맞는 말이죠. 엽록체는 광합성하는 곳인데, 광합성하는 곳은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호흡하는 곳이잖아요. 에너지를 만드는 곳. 근데 그거는 동물, 식물 구분 없이, 밤낮 구분 없이 호흡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물세포에만 있다가 틀린 말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동식물 모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3번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조금 잘 보이진 않는데 일단 문제에서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핵이라고 했죠. 가장 바깥에 있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세포막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중심부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누가 있다? 핵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세포질 속에 호흡을 하는 뭐가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죠. 기억. A에는 그렇죠. 핵 속에 DNA가 있다. 바로 그 DNA가 뭘 가지고 있죠?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B의 주성분은 세포막입니까? 좀 이따 할 겁니다.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배울 겁니다. C에서는 미토콘드리아는 뭐죠? 포도당을 태워서 ATP를 만드는 건데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건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니까 이거는 엽록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물식 세포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 않죠. 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6번 한번 봅시다. 좀 전에 봤던 동물세포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굉장히 각져 있고 이렇게 모양이 딱 유지가 돼 있죠. 그 이유는 여기 돼 있는데 세포벽, 엽록체, 골지체 중 하나다. 왜냐면 사실 그림만 보고 세포막인지 벽인지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이 C는 뭐라는 거? 세포벽이라는 거. 세포벽 때문에 식물세포는 모양이 굉장히 간결하고 딱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A가 바로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요게 핵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소포체라고 했죠. 요게 소포체. 그 다음에 이 소포체에 붙어있는, 여긴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알갱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리보솜이라고 했죠. 단백질 합성하죠. 이동 통로 역할을 하죠.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 생긴 A가 바로 골지체. 뭐 하는 곳입니까? 필요한 곳에 만들어진 단백질을 분비해주는 곳이죠. 그 다음 B의 경우에는 동글동글하게 보이죠? 여기 바로 엽록체입니다. 문제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죠. 기억. A는 골지체죠.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한다. 맞는 말이죠. B는 엽록체니까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광합성. C는 세포벽이니까 세포벽은 형태 유지 정도만 하지 물질 출입 조절은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건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세포막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된다. 이렇게. 7번 한번 볼까요?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핵,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중 하나. 이렇게 얘기했죠.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 바로 핵이죠.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 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게 바로 호흡이니까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 포당을 합성한다. 이게 바로 광합성이죠. 엽록체. 뭐로부터 전달받은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했으니까 리보솜이고요. 그럼 뭘로부터 전달받느냐? 바로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DNA로부터 전달받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유전 정보 흐름이라고 해서 뭐 전산이 번역이 하는 걸 배우죠. 그 내용입니다. 기억. 기억은 골지체이다. 아니죠. DNA. A에는 핵이고요. 핵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있다. 맞는 말이죠. 유전자라고 하죠. B와 C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모두 있다. 틀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들어있죠.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죠.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A, B, C는 각각 소포체, 엽록체, 골지체 중 하나다. 이런 형태가 기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신 기출에. 봅시다. 일단 특징이 하나, 둘, 세 개 나오니까 구분 특징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포도당을 합성하는 건 요 세 개 중에 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요거는 엽록체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동물세포에 존재하는 건요. 사실 소포체는 동식물 모두 존재하고요.
골지체 역시나 동식물 모두 가지고 있죠. 동물식물 모두 단백질을 만들고 이동하고 분비를 해야 되니까. 엽록체는 동물세포에 없죠.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그랬으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골지체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보니까 특징 3개 중에서 2개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특징 중에 동물세포에 존재한다는 특징밖에 없죠? 볼까요? 기억에 대해서는 없음, 있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은에 대해서는 있음이 2개 있고요. 디귿에 대해서는 있음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3개의 특징 중에 있음이 2개 나올 수 있는 건 이 특징밖에 없는 거죠. 소포체와 골지체. 그러니까 특징 중에서 바로 니은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2번째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2개의 소기관이 yes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니은에 대해서 yes 하지 않은 건 C죠. 여기에 대해서 yes 하지 않은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엽록체밖에 없죠. 그러니까 C가 바로 뭐가 된다? 엽록체가 된다. 그리고 3개의 특징 중에 엽록체가 yes 하는 건 포도당을 합성한다라는 조건이니까 엽록체가 yes 한 조건은 구분, 특징, 기억밖에 없으니까 이 첫 번째가 기억,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나머지 디귿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이죠. 단백질을 분비한다. 그러면 디귿 특징에 대해서 있음, yes 한 게 누굽니까? 골지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에 대해서 yes 한 A가 바로 뭐가 된다? 골지체가 된다. 남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소포체밖에 없으니까 이게 바로 소포체가 된다 해놓고 문제를 접근하시는 겁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억 A는 골지체이다. 아까 소포체는 핵막, 핵공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맞는 말. 엽록체 C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모두 존재한다. 그렇지 않죠. 식물세포에만 존재를 하죠.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는 겁니다.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물세포의 세포 소기관인데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중 하나이다. 막으로 쌓여있지 않다. 세포 소기관 중에 막이 없는 건 뭐였죠? 아까 과립 모양의 리보솜이었죠.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굽니까? 소포체가 되고 남은 건 누구밖에 없다? 산소를 소모하고 뭘 생성한다? CO2를 생성하는 게 미토콘드리아. 호흡하는 것이죠. 여기가 미토콘드리아가 된다. 반대로 엽록체는 CO2를 소모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거죠. 기억! A에서는 리보솜, 포도당이 아니죠. 뭘 합성하는 것입니까?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다. B, 소포체입니까? 사실 동물에 있는데 식물에 없는 건 잘 없다. 그죠? 소포체는 동식물 모두 있다. C는 미토콘드리아다. 단백질을 말고로 싸서 분비하는 거. 이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거는 세포 소기관 중에 골지체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된다.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동물세포의 단백질 분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백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자, 기본적으로 핵 속에서 있는 DNA에 있는 정보를 받아서 리보솜에서 합성을 하고 소포체에 이동시켜주고 골지체에서 분비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B가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소포체. 여기에 붙어있는 알갱이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리보솜이 되는 거고 리보솜에서 합성해서 소포체가 이동시켜주고 바로 C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골지체가 된다. 그럼 골지체에서 막으로 잘 싸서 분비를 시켜준다. 어디로? 세포막의 바깥쪽, 세포 밖으로. 1번, A에서는 아미노산이 이용은 됩니다.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뭘 합성하는 겁니까? 합성하는 건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합성은 단백질을 합성한다. 틀렸습니다. B는 소포체이고 C는 골지체이다. 오케이. 그럼 답은 1번에서 나왔죠. B는 소포체는 식물세포에도 있죠. B와 C는 단일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유일하게 리보솜만 막이 없다. 단백질은 막으로 잘 싸서 이동한다. 맞는 말이죠. 끊기긴 했는데 이동한 후 골지체에서 분비된다. 말이 끊겼죠. 어쨌든 옳지 않은 거 몇 번이 답입니까? 바로 1번이 답이 된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세포막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